상황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는 소폭의 매수세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쪽에서는 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매도하고 있는 물량이 50억 원 가량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보시면 1시간 전과 마찬가지로 혼조 양상입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 여전히 하락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SM 쪽에선 낙폭 키우면서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쪽은 대선 테마주입니다. 1시간 전에도 확인을 하셨지만 안철수 테마주들은 일제히 하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문재인 테마주와 박근혜 테마주는 여전히 상한가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확인하실 때 대형 IT주의 힘이 빠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2% 가깝게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다만 IT 부품주의 랠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인데요. 플렉스컴 비롯해서 현재 여기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들 모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플렉스컴 가파른 상승세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중 2만 원 선 뚫어내기도 했는데요. 6거래 연속 상승한 가운데 현재 구간에서는 2%대 상승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세코닉스가 2.96% 그리고 하이소닉이 4%에 가까운 강한 시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하락 전환한 뒤에 낙폭을 키우는 구간에서 움직임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음봉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0.32% 하락한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251.10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습니다. 1시간 전에는 3대 주체 모두 상승하는 모습, 매수 우위 포지션이 견지가 됐었는데요. 현재 수급적인 포지션 보신다면 외국인 쪽에서 좀 전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실 겁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물량이 현재 600계약을 넘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000계약을 넘어서는 흐름도 장중 나타났는데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다만 매수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의 매수 탄력 강한데요. 700계약이 넘는 매수 우위 포지션이 기관 쪽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이었습니다. 네, 수급이 조금 악화된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100억 원 정도 소폭 매수하고 있지만 또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나영호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정복자 투자클럽의 나영호입니다. 네, 수급이 10시 구간 들어서 조금 더 악화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외국계 창구에서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시장의 반등 랠리를 끝났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20일 이평선, 이제 대한민국 증시의 20일 이평선 가성 골든크로스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두 차례 더욱 외국인과 기관의 하방 포지션 설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보다 이제 본격적인 저가 매수세가 얼마나 유입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눌림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선물 하방 포지션 설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지수의 범위가 좀 제한된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외국인 하방 포지션이 재설정되면서 지금 시장 상승 움직임이 약간 좀 제동을 걸리는 모습이겠습니다만 일단 주 중반까지 일단 기간 조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확보하는 구간이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거다라고까지 보는 거는 지나치게 좀 우려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승은 쉬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방 쪽으로 많이 빠지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주목하고 계신 주체 키맨은 어느 쪽인가요?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매매 주체는 외국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외국인이 시장의 중요한 키맨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데에 좀 초점을 둬야 될까요? 외국인 동향이 언제쯤 좀 좋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외국계 창구에서의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기존에 많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나온 시장의 하방 포지션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시장 굉장히 펀더멘털 좋은데 언제쯤 이제 우려감을 떨쳐내고 펀더멘털에 투자하는 저가 매수 자금이 유입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움직임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방으로 세게 눌렀던 하방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우리 시장이 약간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나타나는 모습은 현물에 대한 매수 물량은 좀 제한적이에요. 아직은 저가 매수가 활발하게 나왔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현재 시간대로 한 1000억 정도 매수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한 100억 정도 매수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 현물 매수에 대해서는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20일 이평선을 한 차례 만에 지켜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의 산물인 선물 하방 포지션이 일부 재설정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이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편입 비중을 확대할 것인가, 위험 자산으로의 투자를 재개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움직임 중에서 위험 자산의 포지션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파생시장에서의 움직임만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움직임 자체, 오늘 일부 부정적인 흐름 나오고 있지만 지난주까지의 움직임을 봤을 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이다.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오늘 주로 매매하는 쪽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외국인들 제조업과 화학, 운송장비, 철강금속, 비교적 이제 경기 민감 섹터 상당히 많이 낙폭이 커져 있고 양극화를 좀 이루고 있는 업종 쪽으로 오늘 좀 자산을 매입하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화학과 제조업 쪽에 대해서 매수를 좀 늘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라든가 유럽 시장 예상보다 경기 선행지수라든가 제조업 지표가 나쁘지 않다는 데 착안해서 상당히 좀 가격 메리트가 높은 쪽으로 순환매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관심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낙폭 굉장히 과대한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과 더불어서 수급 개선 기대에 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종목은 NC소프트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수급에 대한 부정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한 차례 크게 급락을 좀 맞았던 종목입니다. 지금 매수 가격은 한 16만 5천 원 이하로 해서 평균 매입이 된다라 그러면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이 들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일단 21선 돌파 시도가 한 차례 나오지 않겠는가. 물론 아직 가성 크로스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가져갈지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만 19만 원 선 일단 1차 목표가 드리고, 손절 가격은 15만 7천 원 이탈된다라 그러면 일단 비중 과감하게 줄이고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폭 과대에 따라서 수급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 보셨는데 이틀째 2%대로 오르고 있네요.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수급을 살펴봤습니다.